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 세계가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전기어선 개발을 선언하고 글로벌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전기어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앞다퉈 전기 선박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운항 중인 전기 여객선은 배터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덴마크 에스베르 항구에서 판회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항구에 설치된 고압 자동 충전 시스템을 이용해 정박할 때마다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정해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전기화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Ferry is ideal for going fully electrical because they are going in and out of ports, so we have always the opportunity to charge. 하지만 어선은 다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선은 정해진 항로가 없습니다. 어군을 따라서 몇 날 며칠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역량으로 최고 성능을 가진 안전한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기 어선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와 기술 협력을 통해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에만 약 6만 5천여 척에 이르는 소형 어선도 전기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패는 개발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시제품을 개발해 연말부터는 국내와 아이슬란드에서 동시 실증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여선 배터리 개발과 실증,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영일마 산단, 배후 지역에 전기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올해 4월에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 사업으로 견해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전기 어선 개발에 성공하면 포항을 전기 어선 글로벌 혁신 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10년째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10월부터 5년간 매년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40원 오른 625원, 공업용은 96원 오른 646원으로 16톤을 사용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640원 오른 만원으로 책정됩니다. 포항시는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공업용은 비슷한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하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보지보다도 더 큰 공용화기 사격장을 갑자기 제시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군부대 이전 사업이 전락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을 위한 군부대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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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하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 신청을 한 지 2년 만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갑자기 공영 화기 사격장 땅을 제시하라고 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소음과 화재 우려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인데 군부대보다 더 크게 들어서야 한다는 소식이, 그것도 군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전해지자 민심이 급속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난데없이 처음 제한도 없었던 사격장 부지가 320만 평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또 나타나니까 이건 황당하고 무슨 뜻으로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 군부대 군의군 이전 시사 발언까지 있었던 만큼 특정 지역을 밀어주려는 계획 변경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군부대는 특정인과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있으면서 군의 지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한 대구시 관할 지역에 이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홍준표 시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둘러리 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칠곡군이 유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군위군과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4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난 13일 마감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70명 전원을 무학과로 선발하는 포항공대는 9.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입학생 전원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동대 역시 737명 모집에 3,007명이 지원해 4.08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3.76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도 4.18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한의학과 참사람 전형이 28.86대 1로 가장 높았고 의학과 참사람 전형이 21.2대 1, 소방방재전공 교과 전형은 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은 경북과 경남, 전남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후세에까지 잘 관리하기 위해선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가 서로 관리기구를 가져가겠다며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은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 경남 김해, 함안 등 7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너무 넓게 분포해 있자 유네스코는 7개 고분군을 통합해 잘 관리할 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이 관리기구를 서로 가지려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초반 승기는 경남 김해가 잡은 모양새입니다. 관리기구의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알아보기 위한 최근 연구 용역에서 김해가 1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북 고령군이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고령군이 지역구인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애초 연구 용역 지표가 잘못됐다면서 고령군에 유리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관리 기구를 설치할 때는 면적과 개수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고령군은 고분군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개수도 전체의 57%를 가졌습니다. 인구 규모, 재정 자립도, 지방세 이런 세계유산과 무관한 지표가 아니라 가야 고분의 면적과 개수 또 고분의 관리 보존의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경북도 의회도 지방세, 재정 자립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왜곡된 연구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고령군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지난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고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는 대표성이 있는 고령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야권 중에서 유일하게 고령 대가야가 고도가 지정된 것은 그만큼 가야 문화에 대한 사항이 옛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입증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시군들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가야는 경남이 중심이라며 발끈하는 등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관리기구를 두고 대가야의 수도인 고령과 금관가야의 맹주인 김해가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이 광역단체, 국회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민원행정 향상과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 복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친절과 복무태만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를 거쳐 3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민원일 경우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는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판정했지만 장례 도중 몸에 난 상처가 이상하다는 유가족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뼈와 갈비뼈 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도주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67만여 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지별로는 황리단길이 32만여 명으로 전체 관광객 중 48%를 차지했고 불국사 24만여 명, 대릉원 4만 5천여 명입니다. 경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관광객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는 23일까지 명절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물 반송센터는 추석과 설명절 기간 동안 직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회사가 대신에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올해로 42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송인 확인이 어렵거나 음식물 등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증 또는 사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수익금은 포스코 1% 나눔재단에 기부합니다. 영덕군은 영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국비 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영해 하수처리 시설을 현재 하루 5,400톤 처리 용량에서 6,500톤으로 증설해 바다 환경 보호와 악취 발생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해면과 병곡면에는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크게 늘어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석 선물에 활용되는 포장재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 및 구조 등급평가 자료를 보면 올해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00여 건 중 48%에 해당하는 2,000여 건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재활용 최우수는 1.1%, 재활용 우수는 21.6%에 그쳤습니다. 특히 종이팩과 페트병 포장재는 최근 5년간 80% 이상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자유무역 지정으로 지정된 영일마당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배후단지는 포항시 흥해읍 용안리 913번지 15,000제곱미터와 913-1번지 54,000제곱미터 2개 구역으로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류업과 제조업, 도매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 서류 심사와 평가 등을 거쳐 11월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2024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인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 계획은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